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의 서양 과학서 수집 규모와 경로 그리고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군 집정기에도 민간에서 서양의 한역 과학기술서를 수집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 친정 이후와 비교해보면 미미한 수준이었지요.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서적의 수집과 유통 및 배포에 관여하자 책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규모도 폭발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적 수집 중심에 최고 권력자 고종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를 수집하기 위해 조공, 예물 등의 관무역, 사절단 등의 외교 관계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그 결과 규장각의 당대 도서 목록에는 440종의 6,870여 책 이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양 과학 기술 및 수학 관련 서적은 모두 136종으로 약 33%에 이릅니다. 이 목록에 집계된 책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서적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서양 과학서들입니다. 일본에서 온 것은 공업신서, 공학필효, 백공제작신서, 백공응용화학편, 서양 백공신서 외편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발행한 규장각 도서 중국본 종합 목록에도 많은 중국 한역 과학기술 서적들의 서명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고종 집권기에 정리된 도서 목록에서 볼 수 없는 책들도 존재합니다. 이 두 종류의 도서 목록을 종합해보면 조선 정부가 수집한 서양 과학기술 관련 서적은 약 220종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약 160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역 근대 과학기술서는 주로 번역 작업의 중추기관이었던 청해 강남 제조국 번역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 인물은 영국의 프라이어였는데요. 영국에서 발행된 많은 책의 번역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어를 익혔던 그가 중국어로 번역하면 서양 과학을 익힌 중국인들이 받아쓰는, 즉 구역과 필술의 분업과 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책 상당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 번역되었죠. 조선 정부는 어떻게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수집했을까요? 먼저 근대식 무기 기술을 익히기 위해 1년 기약으로 천국 천진에 다녀온 영선사행 군계학조단이 수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82년에 돌아온 군계학조단이 가지고 온 과학기술 서적 가운데 34종이 왕실에서 보냈다는 의미인 내하서목에서 발견됩니다. 이때 들여온 서적이 내하서목 서적의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는 먼저 서적들이 고종을 거친 후 규장각에 들어왔음을 암시합니다. 군계학조단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9종과 19종을 수집했습니다. 그 가운데 16종은 중복 수집으로 증기기관과 화학 관련 서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기기창의 역할을 보여주는데요. 증기기관을 이용해 화약을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지요. 군계학조단 이후 대규모 서적 수집은 다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수집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1886년 이래 한역과학기술 서적 수집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성주보 복간이 이들 서적 수집 재개의 계기가 된 듯합니다. 독일 통용사 부들러는 1886년 중국 상해를 방문했을 때 새로 번역된 200여 권의 책을 구입해 조선 정부에 기증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방문국에 보내 신문 발간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한성주보에는 이와 관련해 부들러가 스스로 자신의 돈을 털어 중국 상해에서 새롭게 번역된 서양서를 사 외교부에 해당하는 외화문에 전하여 본국에 이른 것이 모두 200여 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기준으로 봐도 200권은 상당한데 저 당시 책의 가치는 훨씬 비싸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금액 규모가 크죠. 이 책값은 독일 정부가 추진한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혹은 조선에서 더 많은 사업권을 확보하거나
무역 확대를 원했던 독일계 무역회사인 세창양행의 지원으로 아니면 조선 정부가 독일 측에 서적 수입 대행 의뢰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들러가 책을 선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창양행 사장인 볼터가 방문국을 직접 방문해 책을 기증했음도 주목할 만한 일이죠. (210종이나) 되는 과학기술 서적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과학 일반론을 의미하는 격치, 그리고 수학, 예기, 무기 및 군사, 의학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분류대로라면 격치는 모두 56종, 수학은 39종, 무기 및 군사 30종, 예기 및 기술 20종, 의학 17종입니다. 수학의 경우 삼각함수와 구면삼각법, 유적분과 함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예기 및 기술은 조선 정부가 특히 관심을 둔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로 분류된 서적들은 증기기관 및 기기, 제도, 광학, 총론 등인데요. 그 가운데 광학은 지질학, 채광, 분석과 더불어 석탄 채굴도 포함되었죠. 특히 지질학의 경우는 땅의 연대기와 지층구조, 특성과 같이 현재 지질학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도 적지 않았지만 관련 서적 대부분이 당시 관심사였던 석탄층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책 내용에 석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석탄은 당시 증기기관의 연료로 영국 증기기관의 빠른 발전에는 발달한 석탄 광산도 기여했죠. 석탄이 중요한 산업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와 무기로 분류한 서적들은 전술, 즉 병술과 해방이 포함됩니다. 병술에는 포 제조, 축성 및 방어진 구축, 포경 및 관리, 화약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해방은 총론, 항해술, 축성 및 해방, 군함 조선이 포함되는데요. 특히 축성, 즉 방어를 위해 성을 구축하는 일은 육군과 해군 모두에게 중요했죠. 마지막 분야인 의학은 의술, 위생, 제약을 포함합니다. 이 군사무기 서적에 크루프와 관련된 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값싼 강철 공급으로 크루프포의 포신 길이 경쟁에 서양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크루프포를 제작하는 방법과 설치, 관련 군대의 배치, 사격 방식 등과 관련한 내용이 이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조선 정부가 지닌 관심의 지향을 보여주는 책들이지요. 중국 과학기술서 가운데 수지라는 이름의 인문서도 다양하게 수집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과학기술 번역의 핵심 인물인 프라이어는 이런 인문서들의 대부분을 저술에 출판하기 시작했죠. 조선인은 총 18종 가운데 13종이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문서 출판은 과학의 분야가 전문화, 세분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각 전문화된 분야가 다루는 자연계의 독특한 현상들을 기초적이고 일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1886년에 출판된 기하수지는 유체인, 기체의 특성을 설명한 책입니다. 공기의 압력, 움직임의 특징 등과 더불어 유자관, 당시 한서표로 불린 온도계, 교수표라 불린 습도계, 측풍기라 불린 풍향계, 기압기 등 각종 측정 기구들을 소개했지요. 이 기하수지는 당시 조선의 계양장에서 행해지던 관측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884년 이래 우리나라 최초로 간략하게나마 근대 설비를 갖춘 기상 관측대가 개설되었습니다. 인천세관과 원산세관 구내에 기상 관측기기를 설치해 관측을 시작한 것이지요. 온도와 습도, 풍향과 기압 정도를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근대 기상 관측을 위해 전통적 천문 관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전학수지 역시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전신망 구축 사업 관련 분야의 입문서입니다. 조선은 일찍부터 전등과 전신 등 전기를 접했는데요. 어려운 전기 현상과 작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림으로 전기 및 자기 현상을 설명했지요.
무엇보다 분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음과 양이라는 용어가 이미 자연현상 해석의 틀이었던 동양에서 음과 양의 성질을 띈다 라거나 전류가 양에서 음으로 흐른다는 식의 설명이 그리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조선의 서양 과학사 활용, 신문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